어젯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본부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대의 차량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차량을 지키고 있던 주차된 SUV를 들이받았는데요.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를 향해 총을 쏜 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식품의약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는데요. 애플 시나몬 스퀴즈 파우치에 납성분이 대량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에 따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납중독 사례가 1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재미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가 지난 15일 오후 6시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회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시카고 일대 한인 밀집 지역인 글렌비에 지점을 폐쇄합니다. 지역 한인들의 볼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서에 머물렀던 모든 이민자들이 모두 재배치돼 지난 봄 이후에 처음으로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시카고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료가 크게 오르고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이 중단된 가운데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미국의 홈리스 인구가 12%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인 3명 중에 1명 이상은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AI로 인해 내년에 대량 해고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본부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대의 차량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차량을 지키고 있던 주차된 SUV를 들이받았는데요.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은 무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SUV로 걸어가는 동안 한 세단이 대통령의 출발을 위해 본부 근처 교차로를 폐쇄하는 데 사용되던 비밀경호국 차량에 부딪힌 건데요. 그 후 세단은 폐쇄된 교차로로 계속 진입하려고 시도했고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기를 겨눈 뒤 차량을 둘러싸고 운전자에게 손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든은 잠시 멈춰 서서 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부인이 이미 앉아있는 차량으로 안내를 받은 후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의 일정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비밀경호국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를 향해 총을 쏜 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동방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수뇌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데자 텔러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텔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죠. 이 아이는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은 어머니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총격을 가한 아이의 부모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보호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테일러가 마약을 흡입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테일러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와 마리아나 중독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밝히며 자신의 아들에게도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시나몬 스퀴즈 파우치에 납 성분이 대량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에 따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납 중독 사례가 1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세 개의 브랜드에서 시나몬 애플 소스 제품이 납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 미국 매장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리콜 대상 제품은 와나바나 사과 시나몬 과일 퓨레 파우치, 슈녹스 브랜드 시나몬 맛 사과 소스 파우치 및 버라이어티 팩, 바이스 브랜드 시나몬 사과 소스 파우치 등입니다. 아들이 첫돌 직후 납중독에 걸렸다는 한 피해 학부모는 아들이 납중독 어린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납의 원인은 아들이 먹던 사과 소스 스퀴즈 파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에콰도르 회사 오스로푸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리콜 제품에 사용된 계피 샘플을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른 제품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루트에서 계피 샘플을 수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12월 8일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2개 주에서 보스턴 학부모와 관련된 125건의 납중독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가 지난 15일 금요일 오후 6시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회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울링을 소재한 한인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 해 동안 활기찬 활약을 보여준 간호협 회원들과 관계자를 비롯해 최은주 한인회장 등 각계 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한인 간호사협회의 2023년 활동을 회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일부 김혜진 총무의 사회로 김경희 회장의 환영사와 나이팅게일 선서낭독, 간호사 합창단 연주에 이어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과 김정환 시카고 총영사의 축사를 각각 허재은 수석부회장과 김인수 동포영사가 대독했습니다. 이어 김희경 제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이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나이팅게일 선서 낭독이 있겠는데요. 부회장 강혜인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간호 선생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And there is a missioner of hearts. I will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진료를 다하시며 간호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회장은 올해 6월 제49대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났다며 선후배 회원님들의 협조로 서울에서 열린 제외한인간호사회 총회 참석 등 시카고 내외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간호사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미흡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일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저희 간호사협회 회원들과 오래된 회원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시카고 지역의 유일한 한인 의료봉사단체인 한인간호사협회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카고 지역 간호사 선생님들의 결합하고 서로 연결하여 의료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축사를 전한 최은주 한인회장은 간호사협회는 한인회의 한인회비 납부운동에 가장 먼저 참여해준 단체라며 앞으로도 한인회와 함께 더 밝고 건강한 한인 동포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총영사는 간호사협회는 환자 간호와 백신 접종 등 지역 주민 건강 지키기에 일익을 담당했다며 앞으로도 한인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동포사회 위상 제고에도 기여해달라고 기대했습니다. 김희경 총회장은 50여 년 역사를 지닌 시카고 협회는 저의 든든한 울타리로 20여 개의 각 지역 협회 중 가장 으뜸 가는 단체라며 앞으로도 제외한인 간호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전 세계 4개국에 소속된 15개 지부 200여 명의 전 세계 간호 회원들이 참석한 제4차 제외한인 간호사 대회 및 제7회 총회에서 엔젤스 합창단과 시카고 회원들의 멋진 무대는
회원들은 시카고의 위상을 높이 세움은 물론 고국을 찾은 회원들의 심금을 울렸다며 격려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 시카고 협회가 우리 국제 한인 간호사 협회에서 정말 큰 위상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기자랑에서도 최고 상인 재외 한인 간호사 상도 탔고 독도는 우리 땅 그 군무 거의 30명이 같이 춤을 춰가지고 1등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카고 협회가 전 세계 한인 간호사 협회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희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랑 남가주 한인간호사 한 60여 명이 여기 한국 투어하고 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총회하고 나서 뭐 청와대랑 DMZ랑 그런 데 다 같이 다니고 성과는 다른 그 협회랑 네트워킹 같은 거 하고 또 그런 경험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매년마다 지금 오크나에서 총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모여가지고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인포메이션 주고받고 그러는 거죠. 한편 이날 장학금 $1,000는 문선희 학생에게 돌아갔는데요. 현재 챔버레인 대학 시니어에 재학 중인 문선희 학생은 답사에서 이번 간호협회 장학금을 받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학업 여정의 마지막 학기에 장학금을 받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 간호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장학금 수여는 심은자 장학위원장과 김경희 회장이 맡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PhD 프로그램 학생들이 했는데 저희 바일러에 의하면은 BSN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만 주기로 해서 이번에는 한 명뿐이 못 주게 됐어요. 그래갖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알려서 이제 더 많은 사람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김 회장은 차세대 회원 영입을 위해서도 임기 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협회 관련 동포사회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간호사이고 좀 간호사 협회가 있다는 걸 알고 간호사 웹사이트로 문의가 왔더라고요. 이메일 애드레스로. 그래서 제가 대답해 갖고서 해주고 그래서 또 들어온 분도 있어요. 차세대가 많이 좀 인바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랑 만나서 멘토십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해가지고서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고 일하는 데에 대해서도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병원들도 그렇고 좀 좋은 병원들이 입소문을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여러 군데서 일해봤는데 정보도 주고 인포메이션도 주고 그러다가 좀 도움될 만한 데로 좀 이렇게 리퍼를 해주고 싶고 그래요. 재민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는 매년 한인 서로돕기 센터나 한올 종합복지관, 하나센터, 여성한나인 한인회 등 타단체와 협력해 시카고 한인 동포들 혹은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인 봄 피크닉과 또 세미나 개최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네트워킹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2부 송년 파티에 참석했는데요. 김희경 총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앙독과 독도는 우리 땅, 뮤직댄스와 가라오케 등 다 함께 여흥을 즐겼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시카고 일대 한인 밀집 지역인 글렌뷰 지점을 폐쇄합니다. 지역 한인들의 볼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달 말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2024년 3월 1일 금요일 업무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밀워키길에 있는 뱅크 오브 호프 글렌뷰 지점을 폐쇄해야 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은행 측은 이 결정은 글렌뷰 지점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고객 계좌 등 글렌뷰 지점의 업무는 골프길로 자동 이관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고객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며 계좌 사용과 모든 뱅킹 관련 서비스는 날스 지점에서 중단 없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날스 지점 영업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쉽니다.
이번 글렌뷰 지점의 폐쇄는 이 은행이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당시 뱅크 오브 호프는 직원 13% 감축 등 인력과 조직 개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20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에 $23,000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한 리아드는 사망사고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판매된 차량에 대해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토파일럿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서에 머물렀던 모든 이민자들이 모두 재배치돼 지난 봄 이후 처음으로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시카고시 당국이 밝혔는데요. 시 비상관리 커뮤니케이션 사무소 대변인은 1일 업데이트에서 시카고 경찰서 22개의 지구에 이민자가 없으며 더 이상 비상대피소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월 중순 현재 3,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경찰서에 머물고 있었으며 시카고시는 추운 계절을 앞두고 더 많은 대피소를 확보하고 추가 거주지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이날 오전 8시 현재 15,028명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 전역의 27개 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현재 총 29명이 쉼터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오헤어 국제공항은 미드웨이 공항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도착하는 이민자 수 증가에 따라 임시보호소로 사용되고 있죠. 그레그 애버트 텍사스주 지사가 남부국경에서 시카고와 다른 북부 주요 도시로 이주민 버스를 보내기 시작한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는 26,000명에 달합니다. 기업인 3명 중에 1명 이상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AI로 인해 내년에 대량 해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어제 MBC 방송에 따르면 구인 플랫폼 레즈마 빌더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I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은 37%에 달합니다. 또 44%는 AI의 효율화로 내년에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7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겁니다. 응답자 중에 현재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53%였고 내년에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도 24%에 달했는데요. AI 기술 확산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과반수가 공립학교의 성교육이 성소수자 LGB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편향적이거나 불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경향은 대체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 나타납니다. 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자 중에 83%가 학교가 LGBT 관련 콘텐츠에 대해 아이들에게 편향되거나 불완전한 방식으로 가르칠 것을 우려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59%가 그같이 답변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지지자의 70%와 민주당 지지자의 56%가 학교가 성교육을 편향되거나 불완전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인종차별과 국가의 인종관계 역사를 다룬 수업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우려했고 마약과 알코올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도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비슷한 수준의 우려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벼운 눈발이 날리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오후 들어 햇살이 비출 것으로 예보됩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37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낮 최고 34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29도, 습도는 63%, 바람은 북서풍이 1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